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를 전격 인수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초거대 K-팝 공룡이 탄생이 예고되는가 하면 2대 주주 카카오와의 전쟁은 이제부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동호, 홍원표 두 취재기자와 분석해봅니다. 홍 기자, 이 하이브의 현금성 자산이 대략 1조 1천억 원 정도 된다는데 이번에 그걸 다 털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수만 지분도 사고 공개 매수도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이브가 오늘 오전 이수만 SM 대주주의 지분 14.8%를 4,200억 원을 들여서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수만 프로듀서가 보유한 지분 439만 주 중에 350만 주를 주당 12만 원에 사는 건데요. 지분율 15%가 넘으면 기업 결합 심사를 위한 사전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14.8%를 먼저 매수하기로 결정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다음 달 1일까지 공개 매수를 통해서 지분 25%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SM의 지분율을 40%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원래 SM을 인수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 카카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2대 주주인데 원래 이 싸움은 이제 이수만 총괄 측 대 카카오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 온라인 펀드, 이렇게 지금 대결 구도였는데 여기에 지금 하이브가 이수만 총괄의 어떤 백기사로 자처하고 나서면서 일단 최근까지 상황을 좀 저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생겼습니다. 지금 신동호 기자가 분석해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번 SM 엔터테인먼트 지분 인수 이슈의 시작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을 통해 매년 수백억 원의 인세를 받아온 것에 대한 행동주의 펀드인 온라인 파트너스의 주주 행동 압박에서였습니다. 온라인은 SM과 라이크 기획 간의 계약이 SM의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주주 행동을 벌여왔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이 표를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8월이었죠. SM 측에 라이크 기획 문제 개선을 촉구하면서 공개 주주 서한을 보냈고, 이 10월에 SM의 라이크 기획과의 거래뿐만이 아니라 대주주 등에 대한 지분을 투자한 관계 기업과의 거래 관련 자료 등을 청구했었습니다. 이 사실 라이크 기획 문제를 두고 온라인의 압박이 거세지자 SM이 지난해 12월 말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을 조기 종료를 했는데요. 이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 종료는 사실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와 SM 간 프로듀싱 계약 종료를 의미하기에 SM의 상징적 존재와도 같았던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입지가 흔들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후 SM의 경영진이었던 이성수 타경중 공동대표이사가 지난 3일이었죠. 이수만 독점 프로듀싱 체계에서 벗어나서 5개의 제작센터와 내외부 레이블이 독립적으로 음악을 생산하는 이른바 멀티 프로듀싱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전격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어서 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카카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전환 사채를 발행을 했고요. 카카오가 SM 지분 9.05%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부터 사실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할 조짐이 생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만 전 프로듀서의 SM 지분율은 18.46%로 일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은요, 카카오 유상증자 이후에 지분율이 더 떨어져서 대주주로서 영향력이 악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신주 및 전환 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대응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결국 SM 현 경영진이 카카오를 2대 주주로 내세우면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조용히 SM과 물밑 공감대를 형성해왔던 하이브가 이 지분 인수서를 공시한 지 단 하루 만에 인수 사실을 공표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수만의 백기사를 자처하게 된 겁니다. 이제 하이브와 이수만의 주식 거래가 끝난다면은 SM 경영권 분쟁은 표면적으로는 가라앉겠지만 이 경영진을 둘러싼 내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일단 오늘 하이브가 인수한다는 소식에 SM 주가는 크게 올랐거든요. 아무래도 하이브가 워낙 좀 강력한 엔터사이기 때문에 이 SM과의 시너지가 상당히 기대된다,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된 주가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지금 조카의 난이라고 불리는 이 SM 경영진들, 그동안 이제 이수만 총괄과 굉장히 대립각을 세워왔잖아요.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과 같은 일은 좀 이 SM 경영진이 한 방 먹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오늘 SM 측은 하이브를 포함한 모든 외부의 적대적 M&A를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SM 경영진이 이제 이달 초에 새 비전인 SM 3.0을 발표를 했고, 또 카카오의 이 지분 9.05%를 넘기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발표했던 입장이
특정 주주나 세력에 의한 사유화를 반대하고 좀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 구조를 확립하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좀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수만 프로듀서와 결별을 좀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였는데 오히려 이제 이수만 씨가 하이브와 동맹을 맺고 여전히 SM에 좀 영향력을 끼치겠다 좀 이렇게 좀 선포한 걸로 보입니다. 네. 사실 하이브 입장에서도 SM을 인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던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아이돌 좋아하십니까? 뭐 좋아하죠. 네, 하이브 하면 어떤 기업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떤 아이돌이요? 예. BTS죠, 당연히. BTS 맞습니다. BTS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옛날 사람인 것 같은데 요새는 하이브 하면은 또 뉴진스겠죠. 아무튼 하이브가 이제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뉴진스라든지 르세라핌, 뭐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같이 인기 K-팝 스타들이 다수 포함된 기획사죠. 그렇지만은 SM과 YG, JYP에 이어서 국내 엔터 업계의 후발주자입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이라는 세계적 그룹을 키워내면서 이 기존 가요계의 지형도를 바꾼 주역이지만 사실 이 국내 엔터 역사에서 역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하이브 입장에서는 K-팝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혁신을 이끈 전통적인 엔터테인먼트인 이 SM과 YG, JYP 등 빅3가 가진 이 K-팝 유산이 하이브에는 부재하다는 점 때문에 이 하이브가 결국 이 국내 엔터사의 기둥이었던 SM을 인수함으로써 이를 보완한다는 전략이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돌을 좀 더 저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하이브가 이번에 SM을 인수하게 되면 이 팬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죠. 디어유라고 하는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버스라는 플랫폼에 이어서 디어유라는 플랫폼까지 거의 뭐 국내 이런 플랫폼들을 모두 섭렵하게 된다. 이게 또 앞으로 뭐 굉장히 좀 돈이 되는 사업이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던데.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변수로 거론이 되는 게 카카오가 보유한 지분입니다. 이 SM이 카카오의 지분을 주려고 지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한 게 위법하다. 이수만 총괄이 지금 이걸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거든요. 이게 어떻게 좀 결론이 날 걸로 보입니까? 네, 일단 뭐 이수만 총괄이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뭐 아직까지 인용이다 기각이다 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통상 결과가 나오는데 한 달 정도 걸리는데요. 주총이 이제 다음 달 3월 6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사례들을 보면 보통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신주 배정은 무효로 보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의식했던 탓인지 카카오가 SM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이제 뭐 지적재산권이나 콘텐츠 분야에서 시너지를 내기 위한 투자다. 뭐 이 정도로만 언급을 했는데요. 예. 만약에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뭐 이수만 총괄이나 하이브 쪽에 상당히 유리하게 되고요. 또 기각이 돼서 카카오가 지분 9%를 취득하더라도 카카오와 SM 경영진 또 온라인 입장에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좀 지분 대결을 해야 되는데 하이브와 이수만 씨 지분이 18.4% 또 이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될 경우에 신주 발행이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지분이 한 16.8%로 줄어드는데 카카오가 9%를 갖게 되고 또 이제 카카오 측으로 분류되는 KB 자산운용이 한 3.8% 정도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이 한 1% 갖고 있는데 이걸 다 합쳐도 이제 하이브 쪽에는 좀 이제 지분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9%가 좀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또 네. 컴투스가 4%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보통 시장에서는 이거를 이수만 총괄의 우호 지분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아직까지는 좀 하이브 쪽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이브가 공개 매수 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카카오가 좀 뭔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만 이 시장을 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연금이 이제 누구를 손을 들어줄지도 중요한 변수긴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존까지는 카카오의 우호 지분으로 인식이 되어 왔는데 지금 이번에 그 이수만 총괄이 황제 계약 이제 포기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선택을 바꿀지 국민연금이. 근데 또 하이브가 시장을 거의 막 독점하다시피 하는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인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정부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볼 것 같고 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정부가 뭐 이 국민연금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제 입장을 뭐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 지배 구조를 좀 내부 통제를 좀 이렇게 개선할 경우에는 네. 뭐 충분히 이제
이수만 총괄이나 뭐 하이브 쪽에도 손을 들어줄 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통해서도 이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이 지분 취득이 잘 된 거냐 이 부분을 통해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번에 이슈가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이 하이브가 SM을 인수를 함으로써 과연 시장에서 이 거대 기획사로 이제 공룡 기획사로 탄생을 하면서 이 독과점 우려가 없냐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제가 추가로 답변을 하자면은요. 뭐 일단 이 독과점 이슈는 있기는 하지만은 현재 상태로서는 뭐 좀 더 들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하이브가 취득하기로 한 지분 14.8%인 만큼 일단 기업 결합 신고에는 이 신고 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공정위에 따르면은 자산 또는 이 매출액이 3천억 원 이상 회사가 이 자산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상장 회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 이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공정위가 두 회사 간 기업 결합이 이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또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이브가 이제 3월 1일까지 소액주주를 상대로 이 최대 25% 지분을 주당 12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 하이브가 SM 주식을 추가로 취득을 해서 보유 지분이 이제 15% 이상이 되면은 해당 시점에 이제 공정위에 이 기업 결합을 신고해야 합니다. 뭐 그 결과 이제 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시에 주식 일부를 처분하거나 이제 결합 당사 회사자들이 이제 특정한 회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이제 시정 조치 등의 이제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살펴봤었을 때 하이브와 이 SM 엔터테인먼트의 합계 시장 점유율이 결국엔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뭐 동일 시장으로 이거를 바라봐야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 분야가 워낙 방대하고 넓다 보니까 이 하이브 등 초대형 기획사와 이 중소 기획사가 이제 혼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약간 오스템 임플란트 상황하고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와서 뭐 좀 개선을 요구를 하고 대주주가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 물러서지 않는 입장 이런 입장을 보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강성부 펀드로 알려져 있는 KCGI가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지배 구조와 내부 통제에 대해 좀 문제 제기를 하면서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대 주주가 나가고 전문 경영이 들어와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요. 최규옥 오스템 임플란트 회장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모펀드에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경영권을 방어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인 KCGI는 이 사모펀드의 공개 매수에 응하면서 사실상 수익만 얻고 떠나는 상황으로 이게 좀 마무리되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상황만 보면 최규옥 회장이 이제 이수만 총괄 그리고 사모펀드가 하이브인 것처럼 좀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이브가 지배구조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 파트너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느 반응을 보여야 되나 좀 고민할 것 같은데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네, 사실 좀 온라인도 조금 이제 난처해졌는데요. 일단 오늘은 공식적으로 이 공개 매수 가격인 12만 원이 너무 낮다 이 정도 의견만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붙인 거는 향후 SM의 매출과 또 영업이익의 상승 여력 그리고 내부 거래 뭐 효율화 작업들을 감안을 했을 때 뭐 이 12만 원이 좀 너무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늦어도 다음 주 화요일인 14일에는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겠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는 이 SM의 가치를 따져서 판단한 이 기대 가격이 있는데 다음 주 중에 이제 공개할 예정이고요. 과연 이제 온라인이 이 강성부 펀드와 비슷한 선택을 할지 아니면 정말 이 이수만 체제를 바꿔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개입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좀 짧게 들어보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보니까 나름의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지금은 아직 뭐 별다른 입장을 여기에 대해서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아까 홍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서 이제 새로 지금 이 판을 다시 짜야 하나 뭐 네.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카카오가 발빠르게 이제 우호 세력을 할 수도 있지만은 뭐 작은 문제와 함께 뭐 역시나 이제 이 SM의 주가 가격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갑작스럽게 이제 하이브가 등장하면서 만약에 SM을 인수를 못할 경우에 이 카카오가 이제 큐브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시장에서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 뭐 지난해 12월이었죠. 카카오 엔터와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이 800억 원 규모의 이 유통 계약을 맺어서 더욱더 이 가설에 좀 더 무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동호 홍원표 기자였습니다.